안녕하세요. 버무랑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 아무도 안 삽니다 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처참하게 신축 분양 시장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방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곳은 뭐 특공 모집을 했는데 빵명, 그야말로 뭐 아무도 청약 통장을 던지지 않는 최악의 분양의 결과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악성 미분양이 80%로 늘어나게 돼서 지방 줄도산이 우려가 됩니다. PF 문제하고 걸려 있어서 여기는 뭐 상당 부분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건설사 30곳 중에 25곳이 뭐 부도 건설사가 몰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참 이 새 아파트를 찍어내는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부동산 한파기에 엄청난 지금 움츠려드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산연에서는 지방 건설사 부도 위기가 뭐 엄청나게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이 불안한 전망까지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보시면 뭐 지방이 상당 부분 많이 그래프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인 어떤 미분양 추이의 그 파이 안에 지방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분양한 양우 내안의 아스펜, 여기도 뭐 418세대 공급을 하는데 특공 모집이었는데 그닥 뭐 이 모집 세대 수를 채울 만한 숫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포레나, 여기 뭐 일타 건설사 아닙니까? 부산에서 뭐 55세대 작게 분양을 했지만 역시 미달에 가까운 이 특공 지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대구에 있는 포스코 역시도 418세대인데 86세대. 전부 다 지금 뭐 세무 표시가 떠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 강화 서희 스타힐스 1단지 역시도 조합원 취소 세대 14세대를 모집을 했는데, 여기 이런 곳은 뭐 없어서 못 가져갈 정도로 조금 그래도 북단 지역에, 경기권 북단 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18세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세모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부산 에코델타시티 역시 대방 엘리움 리버뷰 역시도 469세대인데 140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방의 이 미분양 추이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현금을 현장에서 건설 분양을 통해서 뽑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중이 된다 보면 뭐 이 건설사로서는 뭐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분양을 하게 되죠. 내방역이 역세권인 곳인데 많은 분들, 특히 MZ세대들이 뭐 여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뭐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인데, 59제곱이 17억, 84제곱이 23억, 100제곱 넘어가면 거의 30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고점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이걸 잡으려 하겠습니까? 뭐 물론 현금 타달이 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잡으면 엄청나게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뭐 진입을 하려는 어떤 시도를 보이겠죠. 근데 이전과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 어떻게 해서든 서울 상급지에 깃발 꽂으면 정말 본인 기대 이상으로 충분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다. 이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 자체의 이 자금 회전이 그만큼 이전처럼 아주 뭐 탄력성 있게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 260세대 모집입니다. 나름 뭐 입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 입지를 가진 서울 아파트라면 뭐 거의 10,000명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6,90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는 손절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뭐 20평대가 거의 뭐 13억, 14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뭐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고금리 시대, 또 환율도 불안한 상태, 경제 펀더멘틀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뭐 아주 단단한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가치 증식을 확대해 나가기란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보다 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성이 일단 딸리잖아.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일단 내가 빨리 산 만큼 그 산 거 이상의 차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발목이 묶여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순위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뭐 지방에서부터 경기권에 이르기까지 서울도 역시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순위가 거의 뭐 무한궤도 돌아가듯이 자녀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어마무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상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축시장 매물량 확실하게 계속해서 쌓여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88,000에서 89,000까지 이르는 매물 폭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딱 정체가 돼 있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거래량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여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쌓이는 매물은 결국 가격을 무너뜨릴 가능성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특별히 최근에 전세가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86주 만에 꺾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세가 거래 현장에서는 엄청난 파이로 이 전세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송파구의 전세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 전세가를 보시면 고독 주공 9단지 뭐 10억에서 3억 거의 뭐 6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익 그린맨션 2차 역시도 8억에서 3억, 5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독 아르테온 역시도 12억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죠.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곳 볼 수 있고요. 고래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역시도 15억에서 5억. 대체적으로 강동구 전세가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잘려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16억에서 7억,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9억 7천까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헬스 20억에서 10억, 대체로 뭐 반토막이네요. 8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역시도 15억에서 7억 가까이, 거의 뭐 7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렇게 가장 이 서울에서 물량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와 송파구 전세가 이 거래 현황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잘려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전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억 수준의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입주 프리미엄이라 해서 뭐 거의 뭐 전세가가 14억에서 15억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1억 정도가 매매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여지없이 딱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평수에서도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6억 3천 하는 뭐 전세가도 지금 뭐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10억 정도로 지금 이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매매가가 거의 뭐 21억에서 22억 정도 되는데 상급지 대부분이 이렇게 전세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좀 약화 현상을 보이면 매매가는 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 뭐 전월세 거래가 11%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아파트 전세 쪽으로 가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세난이라는 또 리스크가 크게 좌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월세만 뭐 펄펄 나르는 그런 어떤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나홀로 상승입니다. 전세가는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거의 많은 이 지역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아파트 부분의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 구축 매매 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치 하락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해서 약화되다 보면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791건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200건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전세난이 나버리면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돈맥 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뭐 서울 역전세난을 뭐 말을 할 정도로 다시 불거질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자금이 묶여 있는 여파로 지금 서울의 전세 시장도 특히 아파트 부분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락장에서 전세가가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매매가는 영락없이 뭐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저에는 바로 환율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이 변동 요소가 딱 버티고 있죠. 지금 뭐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살짝 내려와서 39원까지 가는 좀 비교적 환율이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자체는 물가를 들어 올리게 되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구매력 뭐 엄청나게 감소를 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뭐 시중은행이 가상금리 조금 하락시켜서 대출금리 인하를 본격화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조금씩 상단과 하단 내리는 추이로 가고 있지만 이게 또 결이 다른 것이 있어요. 농협은 뭐 18일부터 대출 가상금리 0.1% 오히려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은행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금리의 추이는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향화해서 어느 정도 대출 빗장을 열어주려는 그런 스탠스도 있지만 은행의 어떤 건전성을 따지자면 지금 금리 자체를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자칫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치 저하의 어떤 강력한 쓰나미를 제대로 맞게 된다면 이거 영락없이 담보로 잡고 있던 모든 이 담보 가치들이 뭐 물밀듯 그냥 쓸려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무작정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금리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검토입니다. 검토, 인하 검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인터넷 뱅킹 역시도 뭐 카카오뱅크 또 K뱅크 같은 경우도 주담대 최저금리는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4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하단보다 뭐 거의 비슷한 3.46%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거의 뭐 맛집, 뭐 주담대 금리의 맛집이라는 어떤 명성을 되찾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인터넷 은행조차도 금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역시 국채금리가 여전히 미국 국채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어떤 금리 유동성은 상당 부분 뭐 유연하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뭐 미국 국채금리가 5, 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달리는 거 보면 뭐 4.1에서부터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4.7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5, 6% 정도까지 국채금리가 오를 거라는 전망도 이게 지나친 전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이 어느 정도 좀 파킹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자체의 어떤 전망이 지금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유입되는 부동산을 향하는 자본도 단절이 되고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 막혀가지고 황금성이 결여가 되니까 이게 뭐 완전히 렉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회로를 택하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도지코인 등등등.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이 확실히 1월을 거쳐서 2월 가면서 굉장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변화의 기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현상들은 더욱더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고 뭐 최근에 트럼프 밈 코인이 발행이 돼서 뭐 알트코인들이 뭐 울상을 짓고 있는다는데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뭐 이런 코인들은 뭐 이벤트성 코인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이 분위기를 상쇄하게 되면 금방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뭐 알트코인의 대장주로서 불리는 리플이나 뭐 솔라나 등등 뭐 도지코인 등등이
더욱더 2월의 강세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뭐 자본이 많은 어떤 선택지를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길목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오는 자본 없고 나갈 수 있는 자본 없고 뭐 결국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뭐 투매를 해서라도 가격을 던져서라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도곡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33억에서 29, 3억 8천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레미안 원밸리 역시도 60억에서 51억, 9억이 하락했네요. 15% 정도 하락. 그리고 송파구 파크리오 역시도 33억에서 28억, 4.2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급지 빠지는 폭이 눈에 띌 정도로 뭐 옥수수 털리듯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도강은 어떨까요? 현대아파트 10억에서 6억. 여기도 뭐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4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10억에서 6억, 3억 6천 정도 하락.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롯데캐슬 역시도 11억에서 8억 정도, 3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지나 중하급지나 동반해서 같이 가격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본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빠져나간 돈이 뭐 아주 단기간 안에 스스로 투자해서 뭔가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느리잖아, 솔직히. 썰물처럼 빠지는 부동산 자본의 향방은 대안적인 금융시장으로 갈 가능성 높고 전통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허물어질 가능성 높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 양상이 전개가 될 건가? 2025년 상반기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갈수록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 이상의, 또 우리가 뭐 이 시점에 이러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보다 더 빨리 아파트 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 2025년도에 대분수령을 맞이할 것 같고요.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자산시장은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위기까지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아주 단단했던 그 전통적 자산 가치의 모습 상실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락 양상이 전개가 될 건가 가만히 지켜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두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